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갈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기능이 실행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을 담아야 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그거를 RQ 객체를 만들 거다 여기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 시간 끝나자마자 병호님이 정답을 말씀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되게 잘 생각을 하신 게 뭐냐면, 이 리퀘스트에 대한 흐름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생각이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가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얘가 먼저 요청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RQ 객체를 만들 거다 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여기서 RQ 객체 만들고 리퀘스트에 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요청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이해가 됐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하고 계신 거고, 자, 우리가 현재는 컨트롤러 단에서 기능 안에 들어오면 그때 객체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작업을 어디서 할 거다? before action 인터셉터가 할 거다. 근데 얘는 이제 이름이 REQ가 아니라 리퀘스트니까 이것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는 어쨌든 요청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미 우리 프로그램 내부에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셉터도 당연히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매개 변수, 우리가 뭔가 이 얘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자를 꽂아주지 않았지만 얘는 애초에 어딘가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리퀘스트를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 리스폰스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리퀘스트를 넣어서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낸 이 객체를 컨트롤러들이 써야겠죠. 컨트롤러가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여기다가 만들었다고만 해서 이 RQ를 컨트롤러한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request set, 자, 여기를 잘못 썼죠. request set attribute, 우리가 JSP-AM 할 때 사용했던 방식, 키와 밸류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저장할 수 있었죠. 여기다가 RQ라고 하는 키를 세팅하고 RQ라고 하는 객체를 그냥 넣어 줄게요. 자, 그럼 얘가 할 일은 끝났어요. 제가 이제 인터셉터 만들기 전에 로그인 체크 같은 거 앞에서 하면 되죠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RQ 객체를 앞에서 요청을 받아온 순간 그 요청을 가지고서 RQ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처리를 할 거고요. 이러면 RQ 객체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로그인 했나 안 했나에 대한 정보가 이 변수에 들어있게 되겠죠. 객체 안에 있는 이 변수에. 그것만 만들어 놓고 얘는 할 일이 끝났습니다. 얘는 더 이상 지금은 뭐 건드릴 게 없고, 자, 그럼 컨트롤러로 넘어가 볼게요. 컨트롤러도 또 요청을 꺼내고 있죠. 요청을 꺼냈어요. 컨트롤러보다 인터셉터가 먼저예요. 먼저 실행이 돼서 이 리퀘스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쵸. set attribute로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RQ 키로 우리가 꺼내면 그 안에는 logged member id라는 변수가 들어있는 객체를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갖다 써요? req.get attribute 해서 여기에는 키를 넣어주면 되겠죠. 키는 RQ. 자, 근데 넣으려고 했더니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임포트겠죠? 임포트란다. 형변환이겠죠? 얘가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니까 RQ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RQ로 형변환을 한번 해줘야 된다. 자, 그럼 RQ 객체는 인터셉터가 만들 거고, 인터셉터가 만들어서 컨트롤러한테 넘겨줄 거고, 넘겨준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야 받아 하고 넘겨주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에 다시 세팅을 해서 그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는 RQ 객체를 꺼내옴으로써 우리가 컨트롤러가 이제 공유자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컨트롤러가 어쨌든 꺼내서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건드릴 게 더 없죠. 그냥 객체 만드는 걸 이걸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어차피 이름은 RQ니까 여기서 RQ로 꺼내고 있던 거, 이건 딱히 건드릴 필요가 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얘도 바꾸고.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방금?
왜 갑자기 일로 왔지? 바꾸고, 그 다음에 얘도 바꾸고, 그 다음에 얘도 바꾸고, 바뀌었고, 디테일도 바꾸고. 자,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before action 인터셉터가 만들어준 RQ 객체를 컨트롤러가 가져다가 쓴다. 항변하는 함자는 어떤 타입이에요? 오브젝트요. get attribute는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입니다. 마우스 올려서 보면 오브젝트 리턴 타입이죠.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은 항상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형태에 맞게 평변화를 하고 써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그걸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애고, 실제로 로그인에 대한 검증을 이제 인터셉터가 또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비포 액션 인터셉터 얘는 일단 지금은 여기서 끝낼 거라고 했죠. 근데 로그인에 대한 검증을 제가 인터셉터로 해야 된대요. 뭔가 말이 상당히 모순 같지만 약간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모순이 아니에요. 제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터셉터 하나를 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인터셉터도 역할에 따라 나눠 놓는 게 좋아요.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포 액션 인터셉터는 그러니까 실제로 액션, 뭔가 메서드를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RQ 객체 만드는 역할을 한 거고요. 로그인에 대한 검증은 그걸 할 수 있는 인터셉터를 따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은 거냐면, 자, 로그인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패스 패턴으로 추가해 놓은 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요청 빨아들일 건데 이것만 제외시킬 거예요. 그럼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터셉터를 하나 따로 뺄 거예요. 자, 일단 인터셉터 패키지 안에다가 클래스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얘 이름은 need login interceptor라고 만들게요. need login interceptor 이름만 봤을 때 로그인이 필요한 이겠죠? 그럼 얘는 로그인을 해야만 하는 기능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한 인터셉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규칙이 있었죠? 여기에 컴포넌트 달아주는 거고 위에 넣어. 자, 뭐지? 얘 왜 인식을 이렇게 하죠? 컴포넌트 뭐야?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가져오면 되니까. 왜 인식을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지? 뭘까요? 이씨. 컴포넨트 저장이 안 되네?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됐는데? 뭐야? 뭐였을까요? 근데 개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뭐 일단 됐으니까 넘어가면 돼요.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을 하면 되고. 자, 컴포넌트 달아주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헷갈리면 그냥 이거 보면 돼요.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어차피 구조는 얘랑 똑같을 거니까 이거 따라하면 됩니다. 임플리먼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Alt Shift S 임플리먼트 메서드의 프리핸들, 얘도 어쨌든 컨트롤러로 넘어가기 전에 일을 해야 되는 애니까 프리핸들 열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되는 일,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로그인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로그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rq 리퀘스트에 get attribute 얘를 사용해서 얘도 rq 객체를 일단 꺼내 볼게요. 여기서 rq 객체를 꺼내는 이유는 뭐예요? 로그인 했나 안 했나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을 거니까 얘를 꺼내다가 검증을 해야겠죠. 일단 얘를 꺼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열어서 rq.get logined member id 얘의 값이 0이다 이러면 어떤 경우? 로그인을 안 한 경우겠죠? 이때는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면 돼요. 일단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얘가 잠깐만요. 이걸로 아니다. 얘는 잠깐만 냅두고 여러분들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우리 마이웹 MVC 컨피규어러 여기 와서 방금 만든 저 니드 로그인 인터셉터를 또 등록을 해줄게요. 레지스트리. 자,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대로 하면 돼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이때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우리 의존성 주입하는 거 아직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도 필요한 거니까 need 로그인 인터셉터 얘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4개 변수에 이만큼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래야 이제 의존성 주입 된 거죠. 필요한 것들 다 4개 변수로 넣어주고 디스로 이러면 의존성 주입 끝. 자, 그럼 여기다가 need 로그인 인터셉터 쓸 수가 있게 된 거고 얘도 똑같습니다. add pass patterns 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 지정하고 싶은 패턴들을 적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얘는 usr에 article에 to add 그리고 exclude는 일단 빼고 또 add를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현재 우리 기능상에서 로그인이 또 필요한 거 to delete 그리고 또 add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article에 to modify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놨던 기능들 중에서는 요정도가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들이죠. to add와 to delete와 to modify 일단 아티클 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렇게 들어온 요청을 누가 빨아들인다? 얘가 빨아들인다. 이렇게 들어온 요청을 누가 빨아들인다? 얘가 빨아들인다. 이렇게 들어온 애는 얘가 빨아들인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터셉터가 2개죠.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2개 했죠. 자, 순서는 이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만약에 요청을 우리가 이걸 보냈대요. 근데 순서랑 상관없이 이게 좀 더 디테일하니까 얘한테 만약에 들어갔대요. 그럼 얘가 이 add 인터셉터에서 need 로그인 인터셉터 의존성을 받았는데 이 인터셉터는 어디서 뭘 꺼내요? 리퀘스트에서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정보 꺼내죠. 그러면 거기에 뭐 들어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세팅한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익셉션 발생하고 터져요. 근데 무조건 순서가 이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먼저예요. 이 before action 인터셉터가 무조건 먼저고, 그럼 얘가 먼저가 됐다라는 건 어떤 요청이든지 간에 이것만 아니면 리퀘스트에 세팅이 됐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객체 안에 0이 들어있든 값이 들어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객체가 세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꺼내 썼을 때 익셉션은 안 나오는 거죠. 순서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위에다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니드 로그인 여기로 와가지고, 자, 얘는 우리가 유틸에다 만들어놨던 거랑 비슷한 거를 좀 할 건데, 자, RQ에 있는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 이라고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메시지로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라고 처리를 일단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걸 했다 그러면 리턴 false 하겠습니다. 자, 이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불린 타입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true 아닌 false가 리턴이 돼야 메서드가 종료돼요. 근데 이런 메시지는 지금 잘못된 경우에 걸러낸 거죠. 걸러냈는데 이런 거 안 적어주면 이 밑에 가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거잖아요. 이게 실행되면 그냥 이 결과가 true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결과가 true이면 그냥 컨트롤러가 일을 마저 합니다. 근데 우리가 return false로 끝냈다 그러면 컨트롤러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잘못된 경우에 검증을 했으니 그냥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막아주기 위해서 return false 하나 넣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없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줘야겠죠? create 메서드, 얘는 RQ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얘도 MSG 메시지 우리가 넘겨받은 거니까,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저게 뭐야 싶을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한 거고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일단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하나 하겠습니다. private http sublet test RQ response RESP. 자, 변수 두 개를 좀 만들었어요. 이 변수들은 왜 만든 거냐면 여기다가 이걸 추가할 거거든요. 자, 얘네가 추가됐어요. 그럼 당장 어디서 뭐가 필요해요? before action 인터셉터에서 RESP를 넘겨줘야겠죠? 이 리스폰스,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같이 넘기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넘겨야 되냐면 이제 금방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dis.req 한테 받아온 REQ 넣을 거고, dis.resp 한테 받아온 RESP 넣을 거예요. 자, 그럼 RQ는 이게는 지금 생성자니까 이 RQ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 변수들에도 값이 세팅이 되겠죠. 어떤 값이 세팅되는 거예요? 자, before action 인터셉터에서 객체를 만들어요. 그때 얘가 이런 정보들을 주죠. 요청과 응답을 줘요. 그때 여기 RQ 객체 안에 들어있는 얘네한테 그 값들 꽂아 놓고 객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걸 왜 만든 거냐면 이 메서드에서 저거 쓰려고, 이 밑에 있는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이라는 메서드에서 이 RESP라고 하는 애를 쓰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 얘는 지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얘만 있으면 돼요. 일단 주석 잠깐 걸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열고요, 안 필요하면 지우고 이렇게 합시다. 일단 우린 지금 얘가 필요해서 이거 한 작업을 하나 더 해준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얘가 응답하려고. 자, 우리가 util에 있는 util에 만들어 놓은 JS 히스토리 백이라고 하는 애를 쓰지 않고 RQ에다가 또 만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거 하는데 이거 어차피 히스토리 백이면은 그냥 util에다 만들어 놓은 JS 히스토리 백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다가 util에 있는 거 쓰면요, 얘는 그냥 이 자리에 그 문자열을 남기겠죠. 스크립트 문법.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얘는 지금 이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리스폰스 바디 붙어있나요? 안 붙어있죠. 얘는 응답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안 돼요. 그 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러 util에 만들어놨던 JS 히스토리 백을, 얘도 그냥 문자열 리턴이잖아요. 이 스크립트 문법이 이 자리에 남았을 때, 이 자리에 이렇게 남았을 때
이 스크립트 문법이 실제로 화면을 그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리스폰스 바디니까, 얘가 직접 응답을 할 수 있는 애니까. 그럼 이 문자열이 결국 브라우저 안에 웹 환경 안에서 문자열이 박힌다라는 거고, 그 박힌 문자열이 스크립트 문법이니까 스크립트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림창 하나 보고 히스토리 백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돼서 뒤로 가기까지 실행이 된 건데, 여기 before action 아니 need login interceptor 얘는 그런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안 달려 있잖아요. 리스폰스 바디 같은 게. 그럼 얘는 여기다 그걸 넣어줘 봤자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여기다가 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자, 얘가 그 일 처리를 진짜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RESP를 지금 꺼낸 겁니다. 객체를 만들 때 꺼내서 여기서 세팅해가지고 여기서 쓰려고 만든 건데,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다 해봤던 거예요. set content type 이거 하면 뭐였어요? 이 밑으로 나오는 텍스트들을 내가 HTML 문법으로 보겠다, 이런 게 가능하죠. 이거 써주려고 RESP를 지금 꺼내온 겁니다. 이걸 써줘야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남은 그 결과를 얘가 응답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써주고 나서 RESP에 get writer append 하면 얘가 직접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 메서드 자체를 응답이 가능한 메서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RESP를 하나 추가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컨텐츠 타입에다가 텍스트 HTML 그리고 캐릭터 셋, 이거 없으면 한글 안 나오겠죠? UTF-8 이렇게. 일단 가장 먼저 이걸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다가 resp.getWriter.append 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걸 보여줄지 적어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이렇게 적으면 가장 단점이 뭐였어요? 가장 큰 문제점, 줄바꿈이나 이런 거 하기 힘들고, 우리가 지금 얘가 결국 하려고 하는 일은 이거랑 비슷해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다가 어디 갔어?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것도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쓸 거예요. 자,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쭉 넣어줄 건데,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줄바꿈을 하기가 애매해요. 줄바꿈이라고 하는 표시를 뭐 역/n 같은 걸로 줬을 때 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게요. 이거는 그냥 보세요. 아이고, 이거는 만들겠습니다. 프린트 하나 만들 거고, 얘한테 이런 거를 넣어줄 거예요. resp. get writer. append. 여기다가 얘는 str이라고 이름을 바꿔 볼게요.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를 실행할 때 넘겨주는 이 스트링 문자열들을 그냥 인자로 받아서 append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print ln 이라고 하는 애도 하나 만들게요. 위에도 string str 넘겨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프린트를 실행을 시킬 건데 str 플러스 역/n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결국 일하는 건 얘고요. 얘는 그냥 줄바꿈 하나 껴주려고. 이게 줄바꿈이 잘 안 들어가면은 이 문법이 뭐라고 해야 될까? 텍스트가 그냥 쭉 붙어버려요. 그래서 줄바꿈까지 해서
여기 구성을 하려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는 트라이 캐치 할래? 혹은 메서드 단에서 throw 던질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라이 캐치가 좀 더 적합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넣어주면 돼요. 트라이 캐치로.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프린트 ln을 호출해서 문자열을 날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얘 하나 날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 좀 씁시다. util에 empty, 여기에 msg가 들어갔다. 자, 이 결과 이게 참이다. 어떤 경우죠? empty 뭐 하고 있어요? 값이 없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게 근데 결과가 참이래요. 그럼 값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값이 있는 경우에, 이거 부정의 의미, 그럼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 true가 남았다. 그럼 값이 없는 경우인데 반전이니까 false. 그럼 이 if를 안 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empty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가 false. 그럼 값이 있죠? 그때 false가 남을 건데 반전이니까 true. 그럼 이 if를 태우겠다라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냥 반전의 의미로 느낌표 쓴 거예요.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print ln 해서 이 안에 alert 이렇게 실행을 할 건데, 그러면 MSG가 값이 있을 때 얼러트에다가 MSG를 넣어서 출력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대로만 하면 이거 그냥 문자열이잖아요. 넘겨받는 게. 그럼 여기에 그냥 이 문자열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변수로서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이 자리를 할 건데 여기 앞에 홀다운표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얼러트 안에는 우리가 문자열 넣을 때 홀다운표 찍고 넣었잖아요. 그래야지 문자열을 알림창으로 띄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거 아니고 이제 이 쌍따옴표로 이 문단을 나눈 거죠. 이 변수를 끼워 넣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 홀다운표, 이거는 이 MSG를 감싸줄 홀다운표. 이 MSG가 텍스트를 갖고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 가나다였다. 그럼 가나다가 그냥 들어와 버리면 얼러트 안에서 제대로 동작을 안 할 거니 홀다운표로 감싸준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문단을 나눠 놓은 거고, 이게 MSG가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걸 출력을 할 거다, 알림창을 띄울 거다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print ln 얘한테 history.back 함수 실행하는 이거 넣어줄 건데, 얘도 그냥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넣어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문자열 리턴 받아서 어펜드 될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스크립트 닫는 거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 메서드 JS print history back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얘가 정해버렸어요. 이 밑에 있는 텍스트들은 HTML로 볼 거야. 인코딩, UTF-8로 할 거야. 했어요. 그리고 이 print ln이 실행이 되는데 얘는 결국 프린트를 실행시키죠. 그럼 프린트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JSP AM에서 맨 처음에 해봤던 RESP 겟라이트 어펜드, 화면을 직접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거? 자, 이런 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need 로그인 인터셉터, 여기서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RQ로 넘어갔다, 여기로 넘어왔다. 그럼 얘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밑으로 나오는 건 HTML로 볼 거야. 이 스크립트 열 거야. 이거 어펜드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봤는데 있으니까 이건 결국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알림창에 이 메시지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백 뒤로 가기 눌러지겠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 끝. 그럼 이 메서드 끝. 그러면 need 로그인 인터셉터에서 얘가 하는 일, 스크립트 보여주고 알림창 보여주고 히스토리 백 뒤로 가게 한 다음에 끝. 그리고 얘는 리턴 펄스 하니까 컨트롤러로 넘어가지도 않고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을 막 엄청 깊게 이해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볼 수 있으시면 돼요. 흐름만. 지금 여기서 얘가 먼저 실행이 될 건데 이게 실행이 될 때 비포 액션이 이미 RQ 객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객체를 여기서 꺼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했더니 얘가 0이면 로그인이 안 된 경우일 거니까 이런 메시지 보여주는 스크립트 문법을 쓰기 위해 메서드 하나 만든 거고, 이걸 만들다 보니 줄바꿈도 필요하고 어펜드에 계속 붙여쓰기 힘드니까 이런 메서드가 추가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 딱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검증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to delete 말고 to add, 이쪽에 있는 얘를 한번 빼볼게요. 얘가 없는데도 로그인 검증이 잘 됐다면 인터셉터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새로 고침 한번 해보고. 서버가 꺼졌군요. 자, 메인에서 로그인을 안하고 do add를 하려고 할 때, usr 아티클에 do add 하려고 할 때 이거 그냥 넘기면 뭐가 떠야 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는 알림 창이 떠야 된다. 어때요? 잘 나오죠? 확인 누르면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는 거고, 만약에 이 기능을 리스트에서 했다, 여기서 do add를 하려고 했다, 똑같이 뭐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돌아가면 어디? 리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util에 있는 걸 쓰지 않고 RQ에 새로 만들었는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사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직접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util에 있는 걸로 써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얘를 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만들다 보니까 막 새로운 것도 추가되고 뭔가 좀 복잡하죠. 내용도 좀 어렵고. 근데 진짜 인터셉터부터는요, 얘네들은 그냥 진짜 따라 만드는 사용법, 이런 거 안 빠뜨리고 만들 수만 있으면 돼요. 만들고 결국 중요한 건 여기다 추가하는 거, 경로 잡는 거. 경로 잡는 것도 그냥 이런 거 웬만하면 다 그냥 똑같이 써도 돼요. 이 기능들에 대한 경로만 여러분들 본인 거에 맞게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아직 로그인 게시물 작성 폼이나 수정 폼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거 만들어주면 걔네들도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일 거니까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need 로그인 인터셉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로그아웃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건 뭘로 처리하면 돼요? need 로그아웃 인터셉터 하나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다 사용법만 한번 익혀놓으면 활용법은 거기서 거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좀 추가가 됐는데, 얘를 굳이 나눠야 되는 이유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사실 이거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얘가 직접 응답하려고 그냥 어펜드에다가 그냥 다 써도 돼요. 이런 거 안 만들고 한 줄로 다 써도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 중간에 이런 것들도, 검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서드를 좀 만들어서 활용했다. 근데 이 메서드 만들고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해오던 방식으로 결국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면 됩니다. 히스토리 배경 그 스크립트 기본 함수죠. 이거요? 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는 기본 내장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뭐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는. 네. 리플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location.replace. 그리고 뭐 온로드, 윈도우 뭐였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기본으로 있는 함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그거는 제가 다 못 알려드려요. 윈도우.온로드였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제가 스크립트 배울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스크립트 비중이 엄청 높은데 스크립트를 막상 그렇게 깊게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스크립트는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엄청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배우고 활용한다? 이건 그냥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처한 환경에 이런 기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오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함수 사용법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배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하고 넘어온 거고, 이제 실제로 같이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혀가는 거고, 자주 쓰이는 것들은 뻔해요. 웹은 그것들을 좀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도 다뤄질 거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쓰기 위해 검색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끼워져 오는, 세트로 오는 애들, 걔네들을 같이 나온 김에 같이 보면서 또 익혀나가면 내 지식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좋습니다. 이제 아예 프론트 스크립트 전문으로 좀 깊게 팔 것 같으면 좀 더 깊은 공부들이 필요하겠죠. 자바스크립트를 넘어서서 뭐 이제 뭐 앵귤러나 뷰나 리액트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거다, 노드.js까지 쓸 거다 이러면은 지식이 좀 필요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아직은 없다. 우리는 웹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인터셉터 구현을 좀 완료를 한 거고요. 지금 당장 로그인 필요한 인터셉터와 그리고 이제 RQ 객체 만들어준 인터셉터 두 개를 좀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게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는 거는 컨트롤러에서 이제 빼면 되겠죠? 이런 건 이제 지울게요. 얘네들도 다 빼도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해도 진짜 제가 딱 말씀드린 대로 흐름 정도만, 그 정도만 보면은 큰 문제 없다. 막 이거를 깊게 이해해서 처음부터 내가 없는 상태에서 막 만들어 나가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처럼 이렇게 설계를 하고 구조를 짜고 이런 거 못해도 돼요. 그것까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활용하는 방식만 알면 돼요. 제가 만들어드린 이 가이드라인을 가져다가 본인 환경에 맞게, 본인 그 URL 요청에 맞게 좀 변경해서 내가 이런 요청들도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데 하면 추가하고 빼고 이런 거, 그런 것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커밋을 할까요? 자, 커밋하고 공유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자, 이런 거 해볼 겁니다. 로그인 폼 구현, 그리고 로그인 처리도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 버튼 만들어 놨으니까 버튼으로 가능하게. 근데 이거야 뭐 로그인 폼 구현하고 처리하면은 당연히 세트로 묶이는 거니까 이런 거 할 거고, 그리고 로그아웃도 당연히 세트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로그인, 로그아웃 여부에 따라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버튼 변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인 버튼은 없어지고 로그아웃 버튼 나오게, 로그아웃 상태면 로그아웃 버튼은 안 보이고 로그인 버튼 나오게. 가장 기본적인 웹에서의 구현이니까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리고 뭐 로그아웃 기능을 하고 나면 뭐 메인 페이지로 보낸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던 거 활용하면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만큼은 다 별거 아니고요. 폼만 이제 새로운 건데, 폼도 우린 JSP-AM에서 해봤죠. 인풋 태그 활용해서 그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하고 나면 이제 뭐 수정 폼 만들어야 되고, 게시물 작성 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쭉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는 됐고, 요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세요.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거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아예 기능을 만들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생각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제가 옛날에 그거 말씀드린 적 있죠. 이제 로그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발전을 해야 하나, 내가 로그인 할 때 어떻게 했더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쭉 잘 정리해서 와 보세요. 내일 수업에서 이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